오늘의 리딩 제목은 실령님 있는 서점 마루바 여름, 작가 미야기 센야. 페이지는 190에서 200페이지입니다. 만약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채팅으로서 인사를 남기신다면은 채팅으로 답해드리긴 힘들겠지만은 리딩이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답장을 할 예정이니 그 사이에 리딩을 들어주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쿠야가 읽지 못하는 책이라면,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라면, 책으로서의 적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그런 자신을 의미가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한 것이라면, 너무 슬프잖아, 이 바보야. 눈물이 한 방울 흰 페이지에 얼룩을 만들었다. 유미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사쿠야를 살리겠다. 살려서 그 금발 멍청이에게 한마디 해줘야 한다. 이곳에 있어도 돼. 이 서점에 나에게 너의 의미가 있는 존재니까 라고. 요미는 붓을 들었다. 혼합풀을 만들어 일단은 찢어진 안쪽 페이지를 붙였다. 요미는 보았던 안의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상태가 심각했다. 크게 찢어져 눈에 띄는 것 외에도 책입이라고 불리는 측면이 쓸리는 바람에 거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이걸 다 고치려면 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요미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고쳐갔다. 찢어지어 떨어진 페이지에 퍼즐의 피스를 맞추듯이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는 곳을 찾았다.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풀을 발라 한 페이지를 원래 형태로 되돌려갔다. 요미 눈앞에 금색 머리카락이 어른거렸다. 사쿠야.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었다. 사쿠야가 내던지는 말은 언제나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뾰족해서 요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요미를 세차게 떠밀었다. 하지만 요미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준 사람도 다름 아닌 사쿠야였다. 이 장소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기뻤다. 계속 원하던 말이었으니까. 이 마오로바 서점이 멋진 이유는 살아있는 신비한 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쿠야가 있기 때문이다. 요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쿠야가 사라지니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직 낮에 있었던 일도 용서해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한테 할 말도 있으니까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또 한 페이지를 고치고 요미는 책 안에 사쿠야가 드러나는 듯이 중얼거렸다. 손끝에서 기름기가 사라져 따끔거렸다. 갈라져 버릴 것 같았다. 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쿠킹 페이퍼를 자르던 커터날 나이프에 손끝을 베었다. 서서히 피가 배이면서 통증도 같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이런 통증을 신경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책에 묻지 않도록 피를 손수건으로 닦은 뒤 서투르게 반창고를 붙인 다음 요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을 마주보고 작업을 계속했다. 사쿠야를 살려야 해.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전화해봤던 그 소년이 이 사당 앞에 서 있었다. 실령님. 가면처럼 책의 페이지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분명히 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침묵이 요미와 실령님의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 짧은 시간 뒤 실령님은 쓱 고개를 돌리더니 서가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다는 듯이. 요미는 순간 기대를 했었다. 실령님이 사쿠야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사쿠야를 살릴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작업을 계속했다. 묵묵히 사쿠야만을 생각하면서. 밤이 깊어왔다. 요미만을 남기고 꾸벅 졸듯이 저 높이 달려있는 창문에서 동그란 달이 요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낡은 목조 건물의 거실이었다. 요미는 방해 배치를 생각해 봤을 때 커다란 저택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여기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 서점에서 사쿠야의 본체를 고치고 있었을 텐데. 눈앞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소파가 있었다. 한쪽엔 어쩐지 조금 젊어 보이는 나라부가 있었고 정면에는 까다로워 보이는 40대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둘 다 긴 소매이고 밖에서는 차가운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겨울?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사쿠야의 마오로 책이었다. 상처도 없었다. 육교에서 떨어지기 전에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다. 나라부 씨, 사쿠야는 무사했던 거군요. 다행이야. 기뻐서 소리쳤지만 나라부는 요미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남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요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소리도 안 들리는 듯했다. 어쩌지? 요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정말로 괜찮으신 거죠? 입을 연 사람은 나라부였다. 확인을 하는 말에 남성은 험악하게 책을 노려보며 턱을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얼른 가져가 주십시오. 그럼 약속한 값은 이곳에 두겠습니다. 나라부가 가방에서 빵빵하게 부푼 봉투를 꺼내 책 옆에 두었다. 남성은 봉투를 들고 안을 확인했다. 요미는 살짝 남성의 등 뒤에서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폐 따발이다. 두껍다. 네, 확인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솔직히 말해 이게 위패여도 그것을 가져가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책이거든요. 아이들도 무서워하더군요.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인데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난처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제안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질렸다는 듯이 남자가 그렇게 말을 내뱉었다. 나라부는 애매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이 책은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인 나라부는 사쿠야의 책을 들고 거실 밖으로 나갔다. 요미도 그 뒤를 따라갔다. 남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부글거리기 때문이다. 메롱 하고 혀를 내민 다음 거실 밖으로 나갔다. 기분 나쁜 책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안에 있지? 이제 나와도 돼. 저택의 울타리 밖에 나왔을 때 코트를 걸친 나라부가 책을 향해 그렇게 말을 걸었다. 나라부의 입에서 흰 입김이 몇 번인가 밖으로 나온 뒤 흐릿한 안개가 책 안에서 넘쳐나와 사람 형태로 변해갔다. 사쿠야다. 여전히 금발이었고 복장도 똑같았다. 단지 나라부와 마찬가지로 사쿠야도 조금 어려 보였는데 요미보다도 더 어려 보였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 상당히 언짢은 것 같았다. 뭐야? 내 이름은 나라부야. 너는? 사쿠야. 사쿠야구나. 직접 지은 거야? 아니, 전에 주인이 조금 전 그 남자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렇구나. 그럼 사쿠야라고 부를게. 조금 걸어줄래? 이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걷기 시작한 나라부가 나라부를 사쿠야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따라갔다. 이봐 당신 말하는 칙인데 기분 나쁘지 않아? 조금 전 그 자식도 그런 말을 했잖아. 너 같은 책을 마오로 책이라고 해. 나는 마오로 책을 수식과 같은 사람이라서
자주 보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꽤 특이하네. 하하하. 그런 말 자주 들어. 하라범 이전 주인도 당신이랑 비슷했어. 이미 죽었지만 사쿠야가 시시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옆에서 걷고 있던 나라부는 날씨 이야기로 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단순한 수식가가 아니야. 마오로 책이 적절한 독자의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 적절한 독자? 조금 전 그 아저씨는 정말 최악이었어. 나라부가 흐리멍텅하고 둥실둥실한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험악한 소리를 내뱉었다. 아, 검다. 요미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쿠야도 마찬가지였는지 닭의 장난감 총을 맞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나라부를 바라보았다. 진짜 짜증났어. 책을 너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돈다발로 얼굴을 후려치고 싶었다니까. 괜히 일이 꼬여서 너를 못 사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직 돈다발이 더 있으니 지금이라도 되돌아가 한 대 때려줄까? 이렇게 찰팍찰팍하고. 아, 아니, 그건 좀... 사쿠야가 살짝 흥이 깨진다는 표정으로 말리자 나라부가 네가 좀 그렇다면 이라고 말하며 순수히 포기했다. 대신에 의미심장한 시선을 내던지며 사쿠야에게 말했다. 저기 말이야. 책도 소유자를 선택한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에 사쿠야는 허를 찔린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라부가 웃었다. 너도 좋은 독자를 만나고 싶지? 만나봐야... 사쿠야가 멈춰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본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좋은 독자를 만나도 나는 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어. 좋은 책이 아니니까. 그 하라범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줬지만 나는 하라범을 즐겁게 해주지 못했어. 올려다보니 하늘은 매우 화창했다. 그런데 눈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사쿠아의 목소리에 대답을 해줄 듯이 사쿠아의 살결을 그대로 통과해 지면에 떨어진 눈은 아스팔트에 눅눅한 얼룩을 남겼다. 당신 본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를 산 걸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사준 사람은 절대로 안 나타날 테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내 안을 안 보여줄 거야. 후회라. 후회 같은 건 안 해. 그 정도야. 푼돈에 불과하니까. 헉, 깜짝 놀란 여미. 그 거금을 푼돈이라고 하다니. 이 사람 정말 무서워.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아저씨가 있는 곳보다는 마음이 편할걸? 그래도 일단은 상품이니 상처나지 않게 서점 안에 틀을 박혀 있어 줘야겠지만 그건 감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도 상자에 갇힌 채 어둡고 먼지 냄새 나는 창고 안에 있는 것보다는 꽤 좋지 않아? 나라부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사쿠에게 힐끔 노려다보았다. 전곡을 찔린 듯하다. 그리고 나는 믿어. 뭘? 너에게도 멋진 만남이 있을 거라고. 네가 안을 보여줘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라고.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다. 도로 너머에 작은 주차장이 보였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토지가 주차장에 세워진 검고 멋진 차 옆에 서 있었다. 토지는 나라부와 그 옆에 사람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라부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만남이란 변덕스럽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거니까. 나와 네가 만난 것도 나라부가 그렇게 덧붙이자 사쿠야는 누가 입에 쑤셔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달콤한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나라부가 걷기 시작했다. 응?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한 뒤 사쿠야는 조금 거리를 유지하며 나라부의 뒤를 따라갔다. 나라부에게는 사쿠야가 할 말이 들리지 않았던 듯했다. 하지만 사쿠야 옆에 있던 유미는 확실하게 들었다. 나도 믿고 싶어. 요미,